요즘 무릎이 자주 쑤시거나 밤에 잠을 푹 못 주무셔서 피곤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어지러우며 기운이 없으신 분은요? 이런 증상들 60대 이후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도 늘 같은 말만 하고 먹는 약은 늘어만 가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과일 하나면 그런 고질적인 불편함들 말끔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체리입니다. 작고 붉은 이 체리 안에는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많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체리의 놀라운 효능과 체리와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체리와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체리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관절염과 통풍을 완화해주는 효능입니다. 나이 들면 관절이 약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손가락이 붓고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심지어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발가락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체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미국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통풍 발작이 3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체리는 마치 오래된 문 경첩에 기름을 칠하듯 관절 안쪽에 기름을 쳐서 잘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 막힘, 이런 말 들으면 왠지 무섭고 걱정되시죠? 체리는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과일입니다. 체리에는 칼륨과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루 25알 정도의 체리를 드신 분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7에서 8%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죠. 그런데 체리를 챙겨 먹으면 혈압을 슬그머니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약 대신 간식처럼 챙겨 드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체리를 꼭 챙겨 드세요. 세 번째는 수면 개선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예전엔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들었는데 요즘은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 자주 듣게 됩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천연 수면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잠을 잘 오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미국 루지애나주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체리 주스를 2주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수면제는 먹고 나면 다음 날까지 머리가 띵하고 속이 더부룩한데 체리는 그런 부작용 없이도 숙면을 도와주니까 정말 좋겠죠? 하루 중 저녁 식사 후 체리 몇 알만 챙겨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밤에 편히 주무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 효과입니다. 당뇨는 조용히 다가오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혈관과 장기들을 망가뜨려 버리죠. 그런데 체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게다가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줘서 혈당을 더 잘 조절되게 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인슐린 감수성이 20%나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 후 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체리가 아주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많지 않아도 꾸준히 드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절이 덜 아프고 혈압이 잔잔해지고 밤잠이 잘 오고 혈당도 조절되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체리, 그 효능을 200% 올려주는 찰떡궁합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달콤하고 시원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좋은 성분들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겠죠? 파인애플은 바로 그 흡수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체리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가스도 덜 차게 됩니다. 콜로라도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체리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신 그룹은 소화 효소 활동이 30% 이상 증가하고 장내 염증 수치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나이 드셔서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조합이죠.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특히 당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가 좋습니다. 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 노폐물을 쓸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요거트는 장에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유익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마치 화장실에서 청소와 방향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장을 깨끗이 하고 냄새도 잡아주게 됩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기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체리와 요거트를 함께 먹은 노년층은 변의 빈도와 장내 유익균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침 공복에 체리 몇 알과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식욕도 조절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과자나 빵 대신에 이 조합으로 간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체리와 시금치를 같이 먹는다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철분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한데 체리에 바로 이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와 체리를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가 훨씬 잘 되고 기운 없고 자주 어지러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해보니 철분하고 비타민C를 같이 먹은 사람들은 빈혈 증상이 더 빨리 좋아졌고 그 효과도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아침에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체리와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스무디처럼 마시기가 좋고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할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잘못된 약과 섞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듯이 체리도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특히 흰 밀가루로 만든 식빵이나 과자, 케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빵은 체리와 함께 드시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체리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지만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이 당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국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들으신 분들께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GI 지수가 낮은 식품도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식사 후에 디저트로 체리와 카스테라 한 조각을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혈당 조절에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입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삼겹살 한 점 구워서 쌈 싸 먹고 식사 후에 체리 주스로 입가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조합은 위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삼겹살처럼 기름진 고기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산을 많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체리는 산 성분이 강한 과일이라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위가 이중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체리와 삼겹살을 함께 드시는 바로 그날 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심하면 복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서도 고지방 식사 후 산성과일을 섭취한 실험군이 위산 농도가 1.5배 이상 증가한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체리는 마치 섬세한 약초 같은 존재인데 삼겹살과 같은 강한 자극을 주는 음식과 만나면 체리의 좋은 성분들이 오히려 흡수되지 않고 소화기관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체리를 고기와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체리와 우유, 왠지 상큼한 디저트 같고 체리가 들어간 우유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많이들 드시게 되는데요. 이 조합 역시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면 위 안에서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화가 안 되는 찌꺼기 같은 덩어리를 만들어 위 속에 오래 머무르면서 더부룩함과 복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유액 분비가 줄어든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이런 조합이 속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도 탄닌과 우유 단백질이 결합하면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체리 우유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게 이런 작용 때문입니다. 체리는 단독으로 먹어야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몸속으로 잘 흡수됩니다. 어르신들, 음식은 서로 잘 맞는 짝이 있고 절대로 피해야 할 짝이 있습니다. 체리는 분명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빵이나 삼겹살, 우유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밥만 먹으면 미친 듯이 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도 몇 번씩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이유 없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런 증상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속에서 피 속의 당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는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몸에서는 그걸 에너지로 쓰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잘 나오고 제대로 작동하면 피 속 당분이 잘 정리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늘고 운동이 줄어들면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분이 피 속에 그대로 떠다니고 결국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는 이제 아주 흔한 병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5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자신이 당뇨인 줄도 모르고 생활한다고 하니 정말 걱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무서운 당뇨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당뇨라는 무서운 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채소, 그 중에서도 깻잎이 당뇨를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깻잎이 당뇨의 최고인 이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깻잎은 한마디로 혈당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상추나 배추보다 2~3배 이상의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밥이나 국수를 먹을 때 깻잎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막아줍니다. 밥만 먹고 나면 금방 졸리거나
몸이 축 처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깻잎과 함께 밥을 드셔보세요. 깻잎이 음식을 천천히 소화되게 도와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고 몸에 에너지가 천천히 퍼져서 식사 후에도 덜 피곤하고 훨씬 개운하게 느껴질 겁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깻잎의 핵심입니다. 이 물질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잘 나오도록 도와주고 몸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충북대학교 연구팀은 로즈마린산이 들어간 깻잎 추출물을 당뇨쥐에게 투여한 결과 공복 혈당이 최대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그 자체보다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지고 발가락이 썩는 것도 결국 혈관이 망가진 결과죠. 그런데 깻잎은 이런 합병증을 막아주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은 몸속 염증과 노폐물을 제거해줘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해주고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신장 손상, 심장병까지 예방해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철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깻잎에 시금치보다 2배 이상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철분 혹시 어디에 좋은 줄 아시나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자주 생기는 빈혈을 막아줍니다. 철분은 피를 만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인데 이 피가 맑고 혈관도 튼튼해야 혈당도 잘 조절됩니다. 보통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깻잎 같은 식물에도 이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는 깻잎에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도 깻잎이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당뇨는 결국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깻잎에는 췌장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알파 리놀렌산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강원대학교 식품과학과 연구에서는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쥐들의 췌장이 더 건강하고 인슐린 분비도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깻잎이 당뇨 치료에 직접 작용한다는 거죠. 깻잎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준 약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깻잎이 왜 당뇨에 좋은지는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깻잎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혹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깐 시간을 내시어 구독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깻잎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밥 한 숟갈에 깻잎 장아찌 하나 올려서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꿀맛이죠. 입맛 없을 때 밥을 부르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하지만 이 향기로운 장아찌가 우리 몸에는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바로 나트륨, 즉 소금 때문입니다. 깻잎 장아찌 100g에는 12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2000mg 정도니까 깻잎 몇 장만 먹어도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결국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하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장, 즉 콩팥이 이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장아찌를 자주 드시면 신장 건강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짠 음식에 민감한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깻잎 장아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나중엔 신장까지 망가져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장아찌를 담글 때 쓰는 설탕과 간장도 문제입니다. 이런 조미료를 사용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깻잎 본연의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은 깻잎을 절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즉 이름만 깻잎일 뿐 건강한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어르신들 짭조름하니 맛있다고 해서 매일 깻잎 장아찌를 드시는 건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깻잎은 생으로 드시거나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 드시는 방식이 훨씬 건강에는 좋습니다.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무쳐 드시면 짜지 않고 영양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당근입니다. 깻잎과 당근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영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깻잎에는 비타민C, 철분, 로즈마린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깻잎과 함께 먹었을 때는 깻잎 속 비타민C를 빠르게 분해해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서도 이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음식의 항산화 효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당근을 같이 먹었는데 오히려 깻잎의 좋은 성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당근 때문에 비타민C가 줄어들면 철분 흡수율도 떨어져서 당뇨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겐 이중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께서도 깻잎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과 옥살산 때문입니다. 깻잎 100g에는 약 41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시금치나 부추 못지않게 높은 수치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오히려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박동 이상, 근육경련,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에는 옥살산도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단백질 섭취가 많은 어르신들 혹은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가지신 분들은 신장 결석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류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약이 되지만 신장이 망가진 분들에겐 깻잎도 부담스러운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확 달라진다는 거 이젠 아시겠죠? 그럼 깻잎은 어떤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된장입니다. 요즘은 된장이 짜다고 해서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진짜 제대로 만든 집된장은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된장에는 발효균과 이소폴라본, 사포닌,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깻잎이랑 된장을 같이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깻잎은 장 안에 쌓인 찌꺼기를 깨끗하게 밀어내주고 된장 속 유익균들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깻잎이 장을 청소해주고 된장은 그 장을 잘 지켜주는 든든한 경비 역할을 하는 거죠. 장 건강은 곧 혈당 관리와 직결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과학부 연구에서도 깻잎과 된장을 꾸준히 먹어주면 혈당 상승 억제, 장내 유익균 증가, 대장암 예방 효과까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깻잎 무침을 할 때 마지막에 톡 떨어뜨리는 참기름 한 방울. 사실 그게 그냥 향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기름 속에는 리놀렌산, 비타민 E 등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깻잎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거 앞에서 들으셨죠? 그런데 이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즉 깻잎만 먹을 때보다 참기름 몇 방울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효과도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이때 깻잎과 참기름을 같이 먹어주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이 둘의 조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깻잎을 살짝 데친 후 된장에 묻히시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시기만 해도 심장과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를 깻잎과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걸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깻잎이 돼지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궁합이 됩니다. 우선 돼지고기에는 단백질, 비타민 B와 아연, 철분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문제가 되는데요.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이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만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또 지방도 많아 건강에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깻잎을 같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향기로운 성분이 고기 기름을 잘 소화되게 도와주고 느끼한 맛도 잡아줍니다. 게다가 깻잎 속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고기 기름이 몸에 너무 많이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고 깻잎 속 철분과 비타민C는 고기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즉 깻잎으로 쌈을 싸서 고기를 드시는 건 단순히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건강한 식사법이라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에는 고기는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은 혈당 관리와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단 지방 부위는 가급적 피하시고 삶거나 구운 방식으로 조리하고 깻잎과 함께 드신다면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